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분 길레디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기 전에 틀어놓고 저랑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게 길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봄 하면 되게 정석으로 떠오르는 색감이 바로 코랄이잖아요. 제가 코랄 색조를 안 쓴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누디한 색감 말고 그래도 이렇게 색감이 좀 있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고, 코랄에다가 이런 조금 러프한 웨이브의 머리 그리고 이런 의상을 입으면 보통 강아지상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청순하고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눈에 힘을 조금 줘봤습니다. 약간 고양이 눈매로 앞도 평상시랑 다르게 조금 뾰족하게 해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이제 슬슬 옷이 가벼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헤메스에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예쁘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계절이 되어가지고 코랄 색조로 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스킨천사. 제가 얘를 엄청 좋아하는 거를 알고 어떤 제티가 언니 이거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 해가지고 뭐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리필도 왕창 사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쓸 예정입니다. 지금 쓴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정착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느낀 게 체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올린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제가 되게 열심히 외출을 했거든요. 외출을 잘 안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바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한 2주 고생을 했거든요. 프리메라 레티놀 볼륨 립세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외출을 했는데 몸살이 바로 걸린 걸 보면 체력을 조금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테가 끝나고 러닝 뛰러 헬스장에 또 가고, 어제는 제가 2년 만에 실외 러닝을 나갔다 왔는데 또 너무 약간 제가 오버를 했나봐요. 오버페이스였는지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돌아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필테쌤이 아프지 말라고 챙겨주신 약이 있어요. 이름이 뭐였지? 은교산이 되게 그 인후통 요런 데 되게 좋다고 하길래 챙겨주셔가지고 그거를 먹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져서 이렇게 안 돼, 나 촬영해야 돼 이러고 막 열심히 죽이랑 주워 먹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60분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제가 이 전에 올렸던 영상도 60분 겟레디를 목표로 하고 카메라를 킨 거였는데 편집하면서 생각보다 60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안팎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오늘은 제발 60분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 제티들이 이걸 틀어놓고 메이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기초도 좀 길게 보여드릴 예정이고, 목이 마탱이가 같지만 괜찮아. 죽지 않아. 브로우 카라를 오늘은 해볼까 봐요. 원래 사실 혼자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 패드를 되게 더 오래 붙이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패드를 더 오래 붙이고 있는데 제가 막아뜨면 조금 어색해가지고, 이 패드가 또 좋은 게 면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닥토를 할 때도 피부에 무리가 안 가는, 자극이 덜한 느낌이라 팩토하고 떼어내면서 닥토를 해도 되게 좋은. 눈썹이 엄청 많이 자랐네. 제가 눈썹 뽑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직전에 그냥 이렇게
잘 안 뽑히네. 요거는 거의 10년이 된 아주 너덜너덜해진 에뛰드 트위저인데요. 지금은 단종이 돼서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해서 그때 구매했을 당시에도 2개를 사놓고 단종이 될 줄 모르고 약간 무뎌진 트위저를 하나를 버렸거든요. 에뛰드가 이 트위저를 참 잘했는데 다시 부활시킬 일은 없겠죠? 진짜 저는 이것만한 트위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도 트위저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눈썹 정리를 하는 거에 완전 진심인 사람이라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는데 에뛰드 트위저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눈썹 뽑거나 밀 때는요, 샤워하기 전에 해야 피부 자극이 덜하다는 거 아시죠? 샤워를 하고 나면은 따뜻한 물로 모공이 열려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고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기초는 다 광고했던 것들 광고하면서 테스트하면서 되게 괜찮다라고 느껴가지고 다 쓰고 나서도 계속 재구매를 하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브이로그를 정말 가끔 올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신기하게 브이로그가 알고리즘을 타서 저를 브이로그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뭐였지? 제가 색조가 굉장히 메인인 그런 사람인데 저랑 기초가 되게 잘 맞는 제티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기초들을 사면은 웬만해서는 다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저랑 잘 맞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메디큐브 젤리 미스트. 이렇게 하고 크림을 요즘 생략하고 있어요. 크림까지 바르니까 뾰루지가 나는 거예요. 어머, 너무 무겁나 보다. 제 피부 타입이 뭐냐고 물어본 제티가 최근에 있었는데 제가 되게 막 오피셜하게 저는 무슨 피부 타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댓글로는 남기기는 했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수분 부족 지성 아예 그렇게 쫙쫙 갈라지는 그런 건성은 아니어서 여러분 제가 브이로그에서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광고 영상이라 약간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 메디큐브 선크림이 써본 선크림 중에 제일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저랑 기초류가 잘 맞으셨던 분들에게는 엄청 추천을 드리는. 왜냐면 저는 톤업 선크림이 부담스러운 게 목이랑 차이가 날 정도로 톤업이 되어 버리니까 그럼 기존에 쓰던 베이스를 톤을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얼굴 피부톤이 밝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선 제품을 촬영할 때는 잘 안 썼던 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베이스가 밀리고 뭉치고 뜨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안 썼었거든요. 근데 얘는 베이스가 오히려 잘 먹길래 사실 저도 기미잡티가 너무 늘고 있어가지고 선크림을 발라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손이 잘 안 갔어요. 메이크업이 잘 안 먹으니까. 저 이거 뭐 개런티 받는 거 없고요.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광고 영상이 아닌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물론 선 제품도 기초류니까 기초나 이제 베이스는 엄청 많이 타잖아요, 피부를. 기존에 저랑 기초나 베이스가 잘 맞았던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되게 괜찮지 않을까? 포트레 스킨 틴트 아이보리 컬러.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되게 좋아요. 엄청 라이트하고 피부 표현 답답한 거 싫어하던 발렌티노 고쿠션 이런 게 되게 잘 맞으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스킨 틴트인데 얘는 제가 바르면 자꾸 이제 기초랑 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했는데 저 메디큐브 선크림이랑 같이, 그러니까 선크림 위에 바르니까 얘도 안 밀리고 너무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두 개는 좀 같이 써야 합이 되게 좋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그 전 영상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끝에서 뭉치는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면서 발랐는데 요거는 그냥 발라도 편하게 발라도 된다. 아주 마음에 드는 조합이에요. 정말 요즘 이 조합으로 맨날 바르고 다니는. 내 거울이 어디 갔을까? 막 괜히 샀는데 막 안 맞고 혹은 잘 쓰던 게 갑자기 좀 뜨고 밀리고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기초를 뭐 하나를 뺀다던가 여러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맞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다 하면은 이제 놔주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은 피부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얼굴 중앙에만 기름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잡티 이런 붉은기를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려고 이 얼굴 중앙 삼각형 안쪽으로만 쿠션을 또 발라요, 여기서. 제가 되게 잘 쓰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 V02를 썼었는데 이번에 N라인이 새로 나왔어요. 출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올영에 들어가니까 일단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써볼게요, 한번. N02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중앙에만. 아, 너무 많이 찍었어. 진짜 얇게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두꺼워졌네. 어쩔 수 없이 얼굴 외곽 쪽까지 살짝만. 제가 이거 쿠션만 썼을 때는 그냥 무난하다고 느꼈는데 이 브러쉬랑 같이 쓰니까 엄청 그 좋은 점들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발림성도 되게 좋고 마음에 들어. 브러쉬 자국이 아예 안 남지는 않으니 퍼프로 좀 정리를 해주고 리퀴드 컨실러 손바닥에 조금 덜어놓고 다크를 바깥쪽부터 아주 얇게, 엄청 얇게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망칩니다. 제가 다크가 심한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잠을 더 못 자고 너무 피곤하니까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눈 위아래로 검해진 거예요, 눈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1호 코렉트 베이지에 있는 요 연어색으로 제가 예전에 여기 트러블이 난 거를 되게 안 짜지는 부위여가지고 여러 번 건드렸더니 살짝 색소 침착이 돼서 요거는 연어색으로 이렇게 약간 톤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어제 건드린 트러블 컬러 코렉팅을 해주고 이 컬러 코렉팅도요. 일단 이 붉은기와 저 색소 침착된 칙칙한 푸르스름한
컬러를 먼저 가리는 거지. 어머, 초점이 안 맞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를 가렸을 때 좀 어둡잖아요. 일단은 이 색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밝게 피부톤이랑 맞춰줘야 되는 거라서 아까 손바닥에 덜어둔 리퀴드 컨실러로 톤을 맞춰주고. 그래서 처음 깔아둔 베이스를 되게 얇게 해야지 덜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니까. 요거는 REM 뷰티, 램뷰티. 아리아나 그란데가 만든 브랜드의 팟타이 컨실러거든요. 근데 진짜 밝아요, 이게. 나스 샹티보다 훨씬 더 밝거든요. 요 정도 되는 명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살짝 두드려서,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각 잡고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한 제티가 잡티 커버하는 거 되게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면은 꽤 감쪽같이. 잡티 커버는 요렇게 세 개를 좀 많이 섞었어요. REM 뷰티 EN호랑 이거는 나스 팟타입 컨실러 샹티, 이건 나스 리퀴드 컨실러 샹티. 얘로는 다크 커버를 하고 요거를 세 개를 섞어가지고 손바닥에서 조색을 해가지고, 조색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그래도 명도를 조금 맞춰서 제 피부톤에 이렇게 브러쉬에 먹인 다음에 잡티를 가려줍니다. 왜냐면은 REM 뷰티가 명도는 너무 좋은데 살짝, 정말 살짝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랑 섞어주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실핏줄 이런 것도 콩콩콩 찍어놓고, 근데 한 번에 처음부터 펴바르지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남은 시간에 따라 이 잡티를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달라집니다. 이 필리밀리 브러쉬로 콩콩 찍어둔 부분을 이렇게 살짝살짝 터치를 해주면, 원래는 제가 예전에 잡티 커버 할 때 작은 브러쉬로 하나하나 되게 열심히 가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러프한 브러쉬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럽더라고요. 블렌딩도 잘 되고 시간 단축이 돼서 배고파. 근데 처음부터 얘로 하기에는, 어쨌든 저는 작은 스팟을 가리는 건데 얘만 쓰기에는 좀 정교하게까지는 커버가 안 되다 보니 이 조합으로, 이 브러쉬의 조합으로. 그래서 이 브러쉬로 풀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게 조금 벗겨지는 부위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한 번 더 터치. 그러면은 베이스도 엄청나게 가볍고 피부는 또 엄청 깨끗하게 커버가 되는, 제가 잡티 커버할 때 잘 쓰는 4대장입니다. 캡처하세요. 여기서 스틱 쉐이딩으로 1차 쉐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하기 전에 스틱 쉐이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밑에 아까 커버해둔 잡티들 다 벗겨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은 벗겨진다 라고 하시면은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 해놓고 요거 하면서 중간중간 위에 다시 커버를 할 때도 있고,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벗겨질 수도 있어서. 그리고 안 벗겨지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손에 힘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힘 조절
양 조절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깔끔한 메이크업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됐든 색조가 됐든 제가 살이 찌면은 배꼽 아래부터 찌거든요. 플러스 턱, 볼 이쪽으로 찌는데 두쫑크가 끝나고 버터떡에 빠진 거세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시 살이 붙어서 제가 턱 쉐이딩을 안 하는 걸 아는 제티들이 있을 텐데 원래는 안 하다가 요즘은 안 하면 안 되는 턱의 상태가 되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턱 쪽에 제대로 흡수를 안 시킨 기초들이 조금 밀리기는 해요. 여기다가 브러쉬 칠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앞니 4개를 크라운을 했거든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앞니에 충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쯤에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라미 이런 거 아예 할 생각도 물론 라미는 아니지만 앞니를 뭔가 굳이 건강한 치아를 뭔가 갈아내는 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치아가. 그래가지고 저는 교정을 해서 치아 뒤쪽에 유지장치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교정인들은 알겠지만 교정 안 하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평생 붙이고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얇은 철사를 치아 안쪽으로 붙이고 있는 유지장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크라운을 하면서는 이 앞니 4개에는 뗀 상태예요. 이 치아 뒤쪽을. 그래서 원래 붙이고 있던 그 유지장치 철사가 없어지니까 제가 발음이 살짝 새요. 정말 살짝. 그걸 제가 언제 눈치를 채게 됐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한창 제가 이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파우더 잘 쓰고 있는 구찌 뷰티. 근데 제가 구찌를 구찌 그러니까 ZZI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구찌. 지금도 안 돼요. 구찌. 근데 그걸 어떤 제티가 언니 발음 너무 귀엽다고 구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그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냥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발음이 더 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혀에도 살이 쪘나? 베이스가 그렇게 유분기가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파우더를 하지 않고 쉐이딩을 해도 그렇게 떡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던 쉐이딩으로 레이어드를 하면 훨씬 더 입체적인 이 골격이 원래 내 골격이다 하는 스타일로 연출이 된다고 굉장히 영업을 드리고 있는 조합입니다. 기초든 베이스든 양 조절을 못하는 순간 이런 게 떡지는 것 같아요. 이게 메이크업이 떡지지 않아도 브러쉬가 떡진다던가 모팔 하라로 콧대 벽 음영을 없애서 이 코 길이가 조금 더 짧아 보이게. 전 오히려 여기 음영이 없어야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서 여기 앞에도 여러분 잠시만요. 꽃가루가 심해가지고 창문을 좀 닫고 와야겠어. 이거는 신경 좀만 안 쓰면 짝짝이로 되는데 그냥 짝짝이여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눈 자체도 짝짝인데 뭐 눈썹도 그렇고 굳이 양쪽을 그렇게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좌우 대칭과 이걸 강박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촬영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신기하게 촬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가 안 꺼지거든요. 근데 촬영만 하면은 바로 배가 고파져요. 밥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즘 살찌는 것만 엄청 땡겨가지고. 한 제티가 이거 스키니브로우 무슨 새로 나온 컬러가 훨씬 더 연하다고 알려줬는데 그거 사야 되는데. 제가 이거 촬영 끝나고 나서도 컨디션이 괜찮으면 혼자 나가서 성수를 가볼까 싶기도 하고. 전 혼자 다니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저는 오마카세도 최근에 혼자 다녀와서 영화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혼자 다니는 걸 정말 잘하는 편입니다. 눈썹을 제가 아침에 늘 딸기철에는 그 딸기 리코타 치즈 토스트를 해 먹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올렸잖아요, 브이로그에 어떻게 만드는지. 원래는 제가 똑같은 메뉴를 다음날 못 먹는데 이 딸리토만큼은 자주 먹어도 안 질려서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는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먹은 지 한 몇 년 됐어요. 아주 좋아하는. 근데 오늘은 그 딸리토를 소화시킬 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카메라 켜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이게 좀 안 올라올까봐, 이 에너지가. 다행히 눈썹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려줄게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 흑발을 오래 유지한 게 처음이거든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흑발인 적이 없었어가지고 흑발에 가까운 블루 블랙, 다크 브라운 이런 건 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머리를 이제 틴트 만들면서 틴트 색깔이 이제 머리색에 영향을 받을까봐 톤 다운을 한 거였거든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염색모가 아닌 제티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흑발로 염색을 하고 유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머리도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브라운으로 염색을 다시 해보고 싶다 해서 원래는 이번 주에 예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흑발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고 흑발인 아이돌들을 봤는데 조금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으로 예약 취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한쪽, 안 한쪽. 이 차이가 근데 이것도 살에 안 묻히려면은 정말 손에 힘을 빼고 터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 차례 건드린다 생각하고. 구찌 파우더를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구매한 얘가 플라워노즈 스트로베리 큐피드 컬렉션 프레스드 파우더 2호 아이보리 베이지예요. 오! 오! 너무 예쁘다. 저 사실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도 있거든요. 와, 디테일 미쳤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도 이렇게 케이크처럼 타르트처럼 디자인도 있네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 마감 되게 좋다. 프린팅도 깔끔해요. 막 어디 막 벗겨진 데도 없고.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투명한 거
안쪽으로도 있거든요. 그 디테일이. 와, 와. 양각 보이시죠? 딸기를 안고 있는 아기 천사. 오, 요 파우더 아래에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고요. 브러쉬를 안 쓰는 게 낫다. 한번 볼게요. 눈썹. 뭐 어떤지는 사실 메이크업하고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 오, 나쁘지 않아요. 이 프레스드 파우더 특유의 그 건조해지는 속에서 엄청 쪽쪽 빨리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들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퍼프만 따로 파나? 왜냐면 이제 한국이 빨리빨리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최대한 이 컬러들을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이 외부 금형을 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요즘은 요런 외형이 엄청 신경 쓴 제품들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리고 저도 너무 화려한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게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귀엽다. 잘 뽑혔다. 제품도 괜찮고. 제가 유일하게 플라워 노즈 제품 중에 시도를 해본 제품인데 아주 괜찮네요. 지금 속건조도 일단 안 느껴지고 어머 코끝은 일부러 지금 파우더 처리 안 했어요. 2AM 머메이드랑 에스쁘아 핑크마린. 핑크마린이 훨씬 더 약간 실버에 가까운 차가운 느낌이고요. 머메이드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의 핑크빔이에요. 그리고 컬러도 좀 더 도드라지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깨진 걸 떠나서 제가 지금 청소기를 민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쉽지 않네. 자, 에스쁘아 핑크마린을 코끝에. 눈 앞쪽에도 데인드한 존에. 진짜 더 크게 안 부서져서 다행인 걸까? 하지만 버리지 못해요. 다시 넣으면 쓸 수 있는 정도거든. 핑크마린을 위에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머메이드를 레이어드를 하면은 정말 정말 예쁜 핑크빔이 나오거든요. 제가 핑크빔 안 쓴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예쁘군. 예쁘군. 깨진 게 속상한 거, 별개로. 그 다음에 치크는 2개를 섞어줄 건데요. 포트레 블러핏 파우더 치크 샤인 드리미 블러썸.
요렇게 엄청 오랜만에 살짝 흰기가 약간 있는 코랄 컬러, 정석 코랄 컬러. 얘도 조금 아래쪽으로 발라줄게요. 아니, 이 영역을 바꾸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전에는 무조건 바르던 부분, 했던 거, 내가 아는 맛, 내가 최대한으로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고 노력 중. 코끝도.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사기 너무 잘했다고 느끼는 디올 백스테이지 로지 글로우의 103번 토피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조금 톤 다운된 코랄색인데 브릭 느낌이 좀 한 스푼 더해진 코랄색인데 쉬어한 광이 나요. 골드빔인데 너무너무 예쁘다. 조금 넓게. 아, 아주 마음에 들어. 루리디아의 멀티유즈 섀도우 팔레트 1호 베이직 첫 번째 컬러. 루리디아가 섀도우 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때 되게 자주 썼다가 이제 위에 섀도우들을 제가 정리를 안 하고 패스츄리처럼 겹겹이 쌓느라고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안 쓰던, 못 봤던 제품들이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여가지고 얘를 오랜만에 꺼냈어요. 근데 요즘 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막 진하게 하고 있진 않아서 제가 세 번째 컬러 이런 코랄 느낌? 쌍꺼풀 라인 뒤쪽에 언더에 넓게 귀부터 시작하는데 앞쪽으로도 풀어가지고 위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하면서 눈 뒤쪽까지 영역을 넓게. 요 살짝 채도가 있는 브라운 음영. 제가 평소에 채도가 높은 컬러들을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채도를 높여볼까? 아이 메이크업에서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쪽에 이렇게 두 번째 펄 섀도우 미쳤죠? 엄청 반짝반짝하죠? 눈 가운데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로로 발라줄 거예요. 하고 손에 조금 양이 덜어졌다 느껴졌을 때 주변으로 풀어주고. 요즘 눈두덩이에 펄을 잘 안 바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22호 허밍글로우. 제가 이거를 쇼츠에서 봤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이렇게 물티슈에다가 하고 바르면 훨씬 더 이제 발림성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펄 조금 덜어낼까? 근데 진짜 훨씬 더 발림성이 좋아져서 그 전에는 엄청 버석버석하게 발렸는데 이렇게 존재감도 확실하게 습식처럼 바뀌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프로타주 펜슬을 만든 BM분이 이걸 의도를 하고 만드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애교살 이뻐요. 이런 느낌으로 뷰러를 제가 뷰러하는 이 방법 한때 아주
조회수가 아주 잘 나왔던 이 뷰러 방법. 언더 래쉬도 찝어주고. 제가 저번에 코링코 래쉬를 쓰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디자인도 한번 사봤거든요. 아, 또 까먹었네. 근데 이거 비닐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여기 비닐. 지금 배고프고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뜯기지도 않아. 전 제일 앞머리는 9mm. 그 다음에 10mm. 10mm 두 개. 11mm. 11mm. 꽤꿰. 어머, 붙인 쪽 안 붙인 쪽 차이가 엄청나게 크군요. 여기 섀도우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을 브러쉬로 살짝 눌러가면서 발라주면은 앞도 채우기 편할 거예요. 물어본 제티들이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 루리디아가 질이 좋아가지고 가루날림이 덜해서 괜춘. 제가 오늘 아이라인을 조금 올려 그리고 싶거든요. 안 하던 거 할 때는 찌끈찌끈씩 해야 돼. 찌끈찌끈씩. 젤테일이 진짜 좋아요. 홀리카 젤테일이 정말 가루날림 1도 없는. 집중하려면 말을 좀 덜 해야 돼. 여러분, 처음부터 진한 라인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은은하게 살짝 깔아놓고 풀어주고 잔량으로 이때다. 속눈썹, 언더 속눈썹 요 삼각존 살짝 떨어진 라인으로 음영 넣어줄게요. 보이시죠? 오, 거울로 초점 안 갖기를.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음에 드니까 섀도우로 점점 진하게 그리면은 그라데이션이 아주 쉽게 되는 거죠. 파우더 되게 괜찮다. 파우더가 되게 잘 구워주네, 피부를. 아, 웨이크메이크. 이거 왜 리뉴얼 하셨어요? 애쉬 붓펜 라이너 잘하는 집 많이 없는데. 추천해 주실 분. 음, 음. 아는 맛이 최고다. 아는 맛이 최고다. 앞트임도 살짝 뾰족하게. 평상시랑 다르게 이렇게 뾰족하게. 완전 고양이처럼. 반대쪽 눈 큰일 났죠? 반대쪽 눈 언제 하죠? 번지지 않게 아래다가
타임라인 아주 얇게 한 줄 넣어주고 애교살 앞쪽 좀만 더 진하게 음영 잡아주고 브러쉬로 살짝 풀어서 이 음영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마스카라 보정 카라로 합쳐줍니다. 내 속눈썹 and 인조 속눈썹. 여러분들이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게 공간이 주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간, 이 백의 심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의 로망을 실현을 하고 있는 굿. 근데 되게 화려하긴 하다. 퓨어보다 훨씬 더. 마스카라. 오. 저 이런 화려한 메이크업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 전 영상에 어른 여자 메이크업을 주로 하고 다녀서 요즘 요런 메이크업을 잘 안 했더니 너무 낯설어, 내가. 계속.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터치. 트위저로? 와, 너무 집중해서 말을 이렇게 안 하다니. 맙소사. 음, 진짜 제가 금방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자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제품에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서 제 얼굴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뭘까? 디올 같은데? 디올 치크 같은데? 애교살 평상시랑 느낌 좀 더 다르게 진하게 해볼게요. 이게 60분 겟레디의 분량이 나오려면 반대쪽 눈은 제가 보통 생략을 했는데 반대쪽 눈도 쭉 보여드려야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과 말을 많이 안 하면 얼마나 빨리 하는지. 빨리 하는지 알 수 없겠구나. 와, 눈 진짜 마음에 든다. 제가 오늘 영상은 말을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다들 해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말을 안 하는 그런 거는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 걷어냈는데 오늘은 한번 최대한 덜 잘라볼게요. 하지만 이 막아뜨는 걸, 말의 공백을 못 버티고 어떻게든 오디오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와, 너무 배고파. 저 진짜 화장하면서 화장을 안 하더라도 집에서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대체로 배고프다는 얘기. 근데 제가 느낀 이 코링코 속눈썹의
단점. 손에 잘못하다가 붙으면은 아예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어버려. 숫자 안 잡혔죠? 괜찮아. 뭐.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손에 너무너무 잘 붙는데, 얘가 한번 손에 붙으면 접착력이 확 떨어지니까. 근데 그만큼 진짜 붙이기는 쉬운 것 같아요. 톡톡 붙이기가. 이 속눈썹도 꽤 괜찮은걸?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엄청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붙이니까 괜찮네. 한국은 이런 거 진짜 퀄리티가 좋게 되게 빠르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고. 제가 이사 전쯤에 원래 제가 태어나서 습진이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손톱에 그때 젤 네일을 한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습진이 생겼던 게 지금 한 5개월 정도? 손톱이 습진이 안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열심히 기르고 있어, 손톱을. 최대한 짧게 짧게 바짝바짝 깎으면서. 녹음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앞트임을 저도 정말 터치를 엄청 여러 번 하거든요. 한 번에 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해보던 화장인데 빨리 하려고 하는 건 모순적인 거죠. 평상시 하던 화장이랑 비슷한 시간을 들여서 완성을 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와, 파우더 되게 괜찮다. 파우더 너무 괜찮다. 굿. 여러분, 그리고 제가 립펜슬을 바꿔봤어요. 일단은 이 착색 어두운 라인 커버를 하는 거는 그대로고요. 얘는 최대한 해가지고 들은 사이에 덜 끼게. 입술이 얇은 분들은 이 본인의 입술 라인을 최대한 흐리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내 입술 라인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없애주고요. 제가 새로 쓰기 시작한 게 페리페라 립 컨실러 미니 1호 누디 살몬이라는 건데 틴트를 사고 증정으로 받은 제품이에요. 그 틴트를 안 써봤네, 아직도. 사놓고. 얘가 되게 자연스러운 그림자 컬러여서. 근데 다만 단점. 다크닝이 살짝 있다. 다크닝인
다크닝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어두운데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입술 컬러보다 그래도 꽤나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명도만 조금 더 밝으면 좋을 텐데 보이시죠? 약간 입술 라인이 더 어둡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아이라이너로 살짝 덮어가지고 명도를 맞춰놓고요. 오래 걸려도 오래 걸리는 만큼 자연스러워요. 이때는 힘을 최대한 빼고 터치를 해야 떡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고, 클리오 무드 쉐이드 칼라라 입술 위아래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조합이 생겨도 계속 조금씩 다른 제품 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대망의 립! 립은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순서대로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포션 카라멜 글레이즈 10호 돌체 피치, 얼터 립포션 슈가 글레이즈 27호 살구 봉봉볼, 릴리바이 레드 바밍 듀이 틴트 1호 로우키 피치, 오아드 슬레인 하이퍼 글로우 8호 로지 마롱, 하트 퍼센트 도트온 모드 원웨이 피치 밀크. 저는 그래도 오늘 핑키쉬하거나 조금 다른 계열로 넘어가기보다는 딱 요렇게 코랄, 정석 코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입술 안쪽에 하트 퍼센트 피치 밀크를 발라주고요. 입술 위쪽은 아래 입술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흐리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한 컬러 다 발라주고 하퍼가 광이 참 예뻐. 그리고 얼터 돌체 피치 입술 전체에 아까 발랐던 2AM 또 안 열리지. 머메이드를 치크에다가 핑크빔을 좀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사선으로 넣는 게 좋더라고요. 아우, 우, 예. 아주 살짝만. 너무 명도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고데기 하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 아이카드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갔던 고데기 방법이고 앞머리는 얻어 걸렸어요.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얻어 걸렸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봄에 여기저기 이제 놀러 다니기 되게 좋은 그런 메이크업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주 얼굴이 작아 보여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과연 60분이 나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미래의 나야 60분이 잘 나왔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